혹시 당신도? 당신 몸에도 암 유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이나 유방암, 다연소암 이런 특정 암 같은 경우에는 암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암이 걸렸다면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대를 이은 고통 암. 돌아가신 어머니는 위암이 없고 나는 직장암이니까. 좋은 것만 물려줘도 모자랄 판에 암을 물렸다 생각하니 사람애들한테까지 이게 유전이 될까봐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끔찍해요 진짜. 가족력을 극복하고 암을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걸까? 바꿔야 산다. 암 환자 가족을 위한 솔루션과 암을 이겨낸 주인공들의 특별한 비결. 그리고 면역력 키우기에 나선 10인의 체험단까지. 암 가족력과 작별하는 방법 지금 공개됩니다. 대를 이어서 이렇게 암에 걸렸다는 영상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참 아픕니다. 암 유전자라는 게 있는 건가요? 가족력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병원에 가시면 가족력을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이 가족력이라는 건 물론 뭐 생활 환경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도 받지만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유전적인 요인이거든요.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암 중에서도 이 아이의 유전자, 특정 유전자가 있으면 어떤 암이 잘 발생한다라고 의학적으로 밝혀진 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대표적인 암이 바로 대장암하고 유방암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암의 경우에는 쉽게 설명드리면 100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을 때 네. 15명 정도는 가족력이 있는 거고요. 5명 정도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 형제가 암이라면 과연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은? 한국인 3명 중 1명이 암을 경험할 만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암의 공포. 하루하루 암 공포에 떨며 고통받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아침을 먹기엔 다소 늦은 시간. 그래서인지 식사 준비를 하는 손길이 분주한데 부모님 생선 먹어야지요. 앉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먹는 그녀. 애들 챙기다 보면은 끼니도 놓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폭식하게 되고 해서 식습관을 좀 고치기가 좀 어렵네요. 하지만 진짜 걱정거리는 따로 있다는데 친정어머니를 유독 세심하게 보살피는 그녀.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저희 엄마는 5년 전에 갑자기 유방암 판정을 좀 받으셔가지고 아프셨었고 어느 날 갑자기 왼쪽 가슴에 찾아온 찌를 듯한 통증. 그날 이후로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머리 빡고 그런 것들도 되게 힘들었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조금 여자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내려놓으니까 괜찮아졌어요. 게다가 더 걱정했던 점은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 제 친엄마도 친아빠, 그러니까 직계가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암은 유전이라는 얘기가 많고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안 좋죠. 친딸이랑 손자들에게는 정말 이런 것을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나도 암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 김은정 주부의 유전자를 통해 암 발생 확률을 예측해보기로 했다. 확률이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떨려요. 김은정 씨의 경우에는 위암의 경우에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유방암의 경우에는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유방에 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나와 가까운 가족일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암 가족력의 공포. 대를 잇는 암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어떤 질환의 가족력이라 하면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성향이겠죠.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이 비슷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드신다든지 짜게 드신다든지 달게 드신다든지 또는 육류 위주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식생활 습관이 같기 때문에 이 가족력은 어떤 유전적인 소인과 생활 습관 소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위암. 네. 이셨고 어머님은 이제 유방암이시고 네. 그래서 이제 가족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저처럼 가족력도 있고 유전적인 부분도 이렇게 높은 경우에 이런 게 지금 대를 이어서 혹시 저희 아이들까지 혹시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노력을 하면 네. 조금 막을 수는 있을까요? 아, 그래 이런 게 있겠네요. 나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괜찮은데 네. 내 아이들까지 병에 걸리는 모습 보면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 암이라는 것이 유전성이 있다고 하고 또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긴 하지만 암의 대부분의 큰 원인은 생활 습관이나 환경, 식습관의 요인이 훨씬 큽니다. 훨씬. 네. 그렇기 때문에 위암 같은 경우는 식습관에서 짜게 드시는 거나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겠죠. 식습관을 바꾸셔야 되고 지금 딱 뵙기에도 뭐 뚱뚱하시진 않지만 말라 보이지도 않으시거든요. 유방암은 비만과의 연관성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본인 스스로가 체중 조절하시고 식습관 건강하게 유지하시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세요? 나름대로 이런 식단 조절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십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집안도 전라도 쪽이다 보니까 네. 뭐 젓갈류가 좀 있고 기본적으로 반찬이 이제 많잖아요, 종류가. 맛도 있고. 있고요. 또 이제 한 숟가락 먹다 보면 김치에 뭐 밥 한 그릇 또 뚝딱이죠. 예, 게장에 또 밥 한 그릇 또 이렇게 먹다 보면 그러니까 반찬 종류가 5가지면 5그릇을 먹는 거예요. 그냥 맛있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같이 또 가족끼리 모이다 보면은 네. 5끼 먹는 것 같아요. 이 김은정 주부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생활 습관만 고쳐도 피해갈 수 있는 암 가족약. 식생활 개선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가 나섰다. 암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는 잘못된 식생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데 네, 여기 항암 효과에 좋은 버섯이나 뭐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있네요. 바로 그때 남다른 때깔 자랑하는 뭔가를 발견. 바로 직접 담근 저염 된장. 이제 엄마가 암에 걸리셨고 그게 저염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만들어 먹게 됐어요. 된장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암 효과가 큰 그런 최고의 항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최대의 단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그 염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저염 된장을 만들어 드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름대로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게 고민이신가요? 엄마도 또 이제 암이 완치는 되셨지만 또 재발 염려도 되고 해서 한 끼 식사를 건강식으로 잘 차려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먹을 수 있는 방법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요리는 저염 된장을 활용한 가자미찜. 네, 가자미에는 셀레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항암 음식으로 아주 그만이죠. 건강을 위해 기름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포인트. 저염 된장의 부족한 감칠맛이 고민이라는 김은정 주부를 위한 해결책도 있었으니 된장이 저염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멸치 다시마 육수를 부어주시면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해서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약불로 끓인 된장에 전분물로 농도를 맞춰주면 완성. 약간 죽처럼 됐네요, 이게 정말. 소스를 근데 그냥 된장죽 같아요. 맞아요. 우리 강된장. 자, 이제 브로콜리를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 볼 텐데요.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설포라펜하고 인돌, 화합물이 들어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특히 유방암과 위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시죠. 지금부터 모두 주목. 브로콜리의 무한 변신이 시작된다. 한 입 크기를 썬 채소에 달래를 넣은 간장 소스를 버무리면 끝. 브로콜리를 익히지 않아 샐러드인 듯 겉절이인 듯 생으로 싱싱하게 먹을 수 있어 더욱 좋다. 잠깐만요. 네? 이거 버리시려고요? 네.
그건 안 먹잖아요. 아니에요. 브로콜리 기둥은 꽃봉오리와 영양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어요. 겉껍질을 벗긴 후 한 입 크기로 잘라 양념한 소고기와 깻잎을 넣고 예쁘게 말아주면 평소 채소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도 브로콜리를 넣는지 모를 정도. 마찬가지로 찜기에 촉촉하게 스팀 샤워 시켜주면 버려질 뻔했던 재료가 일품 요리로 재탄생. 보기에 좋을 뿐 아니라 먹을수록 약이 되는 암 예방 밥상 완성. 사랑이 듬뿍 담겨 더욱 맛있는 건강 밥상이다. 깔끔하니 맛있었습니다. 엄마 생각해서 이렇게 음식을 해주는데 너무 고맙고. 음식 하나하나 다 엄마와 피와 또 살과 또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많이 뿌듯하고요. 되게 기분 좋아요. 가족의 사랑으로 힘든 고비를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솔루션이나 또는 이건 진짜 몰랐는데? 이런 좀 뜻밖의 솔루션이 있었나요? 있었죠. 그래요? 전 브로콜리를 밑둥을 먹을 수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정말 다들 버리는 걸로만 알았어요. 예, 그런데 먹었는데 네. 식감이 너무 맛있는 좋죠.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알아서 만들기는 편하셨어요? 이게 너무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찌는 것도 아니고 찌면 오히려 영양소가 파괴가 된다고 그래서 그냥 생으로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솔루션을 토대로 생활 습관 개선하셔서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암과 싸워 승리한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라.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데 아주 인구 부부로 소문나 계세요. 아, 네, 신장내과 안에 계세요. 신장내과요? 네네, 여기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남다른 부부애로 병원 내 입소문난 오늘의 주인공은 대체 누구? 부부애로 암을 이기신 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환자분은 제가 아니고 제 아내입니다. 뭘 들고 아내한테 오신 거죠? 통제구역으로 가십니다. 꼭꼭 숨은 아내를 찾아 병원 깊은 곳까지 들어간 제작진 앞에 드디어 모습을 나타낸 사람은 다름 아닌 의사? 식사 궁금하셨죠? 바로 이 사람이 제 아내예요. 예, 제가 바로 부인입니다. 2007년 12월에 유방암이 발견이 됐고요. 유방암 발견될 당시에 병기는 2기. 소로 호보루빵 형식으로 유방을 이렇게 쭉 덮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진단이 되어서 유방 전체를 다 절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약 78kg, 80kg를 육박하는 그런 몸무게, 비만하고 모유 수유를 너무 짧게 한 것.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부부가 모두 의사이면서도 가슴에 암이 퍼질 때까지 암에 걸린 줄도 몰랐다는 그녀. 이제 끝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잃는구나. 하지만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데에는 부부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데. 아내가 아프고 나서부터 아내의 건강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정성껏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갖고 싸갖고 온 도시락입니다. 남편이 직접 싸신 거예요? 완전 다이어트 도시락이네요. 세상에. 저런 되게 부러운데. 안토시안 같은 성분들도 많이 있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지용성 비타민들도 풍부해갖고 식감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소 면에서도 아주 좋고 결국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아서 제가 예쁜 아내를 위해 갖고 이렇게 매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을 이기기 위해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먹거리. 그런데 먹는데도 부부만의 방법이 따로 있다? 섬유질이 많은 것들로 해서 위장을 좀 먼저 채우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먹는 양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당분 전환, 장분으로 빨리 전환되는 것들,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들을 좀 뒤에 먹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과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운 야채들을 먹어요.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이 계란, 찐 계란을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밥을 먹거나 아니면 고구마를 먹거나 빵을 한 조각 먹거나. 단맛을 좋아했던 그녀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건 다 남편 덕분이라고? 도시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가 매일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 정말로 잘 살아야겠네. 건강하게 끝까지 같이 이런 이제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삶의 의지 이런 걸 조금 더 저한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남편과의 점심후 밀려드는 업무로 바쁜 오후 시간. 그런데 정말 많이도 보내시네. 조금 전에 점심 식사했잖아요. 바로 앉지 말라고. 그리고 조금 있다 온 거는 보니까 일하다가 차 좀 마시라고. 깜빡 잊고 밥을 못 먹는다거나 깜빡 잊고 안 움직이고 있다거나 이럴 때 이렇게 보내주면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게 되고요. 물 한 잔 더 챙겨 마시게 되고 차도 좀 더 마시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생활 속에 숨어있는 건강 비결은 없을까? 그런데 편히 쉬는 남편과는 달리 매우 분주한 이유경 교수. 이게 사실 청소하는 것보다도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운동이요? 예, 저 이제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든 먹은 것을 소모해야겠다. 어떻게 소모할 것인가 집에서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정식 운동법은 아니지만 몸을 자꾸 움직여서 단 1칼로리라도 쓰겠다라고 하는 저의 의지의 표명. 특히 유방암을 앓았던 경우엔 어깨와 팔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루한 운동을 함께 해주는 남편이 있기에 오늘도 건강전선은 이상무. 밴드를 가지고 어깨하고 등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몇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땀이 나거든요. 열량도 많이 소모하게 되고 제가 비만으로 다시 떨어지는 걸 너무나 두려워하잖아요. 근육도 강화시키고 열량도 소모하고 일석 몇 조 정도 될 것 같아요. 날씨 좋은 주말이면 가까운 산이나 걷기 좋은 길을 찾아 부부가 함께 걷는 것도 유방암을 이겨낸 또 하나의 건강 비결이다. 꾸준히 걸어주시면 이제 혈액순환이 촉진돼서 그게 이제 몸의 면역력 상승 효과에 아주 좋고 우리 집사람 같이 이제 아프고 나서 좀 우울할 수 있는데 그런 우울증을 날려보내는데도 아주 좋고 더군다나 이렇게 맑은 공기에서 해주시면 그 효과가 2배로 나타납니다. 하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삽시다. 여보 사랑해. 건강 고수를 찾아 산 넘고 물 건너 경상남도 창원시까지 찾아간 제작진. 그런데 여기는 예식장 아닌가요? 오늘의 주인공이 혹시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 남편이 이벤트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리마인드 웨딩이죠. 식을 한 번 더 올려보자고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남편분께서 큰맘 먹고 힘 좀 쓰셨겠어요. 별 말씀을요. 큰맘 먹을 거 뭐 있습니까? 사장님 다 공짜로 해주셔가지고. 모두 공짜?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라 여기 다 무료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예, 제 사진 찍으신 분이 사장님이십니다. 예, 접니다. 오늘의 건강고수 백낙산 어르신.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이 몇 커플 정도 되시나요? 1만 한 3천 상 정도 되는데요. 올해로 50년째 무료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85세 백낙삼 어르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8장의 사진값만 받고 드레스와 턱시도는 물론 예식부터 베베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조끼 넥타이까지 일습 다 나갑니다. 몸만 오셔서 결혼식을 마칩니다. 그에게 시련이 찾아온 것은 2005년 어느 날이었다. 길거리 사진사로 해가 사진을 찍어오면은 저녁을 못 먹고 바로 현상을 해서 사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먹는 시간이 밤 12시, 1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가 아마 그 당시 내가 암에 걸린 게 그 원인이 거기 있지 않나.
대장암 수술. 예. 가장실에 가서 변을 보니까 휴지에 피가 묻어 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다음날 병원에 가니까요. 대장암 3기가 됐습니다. 바쁜 일정에 쫓겨 지내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다는 그. 건강 고수에게 대장암 진단은 건강에 관심을 갖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암 걸렸다고 해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해서 들어놓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든지 살 거다. 가족들 놔둬놓고 죽을 수는 없다. 건강 고수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체력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과연 그 결과는? 저보다 연세가 2배 차이 나는데 그 정도는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 해봐야 알죠 뭐. 첫 번째 테스트는 폐활량을 알아볼 수 있는 풍선불기 게임. 준비하시고 시작! 심박수와 더불어 체력 단련에 기초라는 폐활량. 꾸준한 호흡 운동을 한 사람이 풍선불기에 더 유리하다는데 예상과 달리 만만치 않은 건강고수의 실력에 적잖이 당황한 40대의 젊은 피. 첫 번째 폐활량 테스트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시작된 두 번째 테스트. 근력을 알아보는 허벅지 실험. 사실 폐활량이랑 근력은 연세 드시면서 할 수 없이 떨어지는 그런 중요한 지표인데 그걸 다 유지하고 계시니 한 발로 서는 거는 진짜 이 균형 감각인데 이건. 체력 테스트 결과 85 백낙삼 건강고수의 대승리. 기분 좋죠. 아직까지 젊구나 싶은 생각 드니까 그 이상 더 정겨워지세요. 그렇다면 대장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은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 부부의 식탁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부부가 옥상 작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 이것은 아픈 남편을 위해 시작한 아내의 작은 정성이라고. 맛있는 거 많이 잡수세요. 채식 유지의 식단으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건강 고수. 지금은 완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이렇게 드시는 이유라도 있나요? 암이라는 완치라는 게 없죠. 암 1cm만 돼도 직경이 암덩어리가 전신의 암세포가 다 퍼진답니다. 저는 5cm 직경이 또마도만한 게 뱃속에 들어있었거든요. 대장 속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해도요. 항상 죽을 때까지 이렇게 채식을 위주로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많아요. 식사를 하던 아내가 갑자기 남편 밥 위에 황금색 가루를 뿌리는데 울금 가루요. 울금. 아, 울금? 예, 몸에 쫑기적 울금 가루라고요? 콩고물 뿌린 같은 그런 맛이에요. 좀 쓰자. 나 먹어줬어. 맛있어. 쓰자. 건강에 좋다 하고 먹으니까 그렇지. 불명이네. 바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여유를 갖는 85의 건강 고수. 이거 한잔 하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남편에게 물 한 잔을 권하는 아내. 그런데 물이 뭔가 수상하다? 그러고 보니 불과 몇 시간 전 그가 예식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계속 마셨던 갈색빛의 물. 아, 이거 백초차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저거 먹고요. 암을 이겨낸 차입니다. 갈색 물의 정체는 바로 백초차. 대장암을 극복한 건강 비결 중 하나라는데 우리는 이 차를 물처럼 마셔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매번 끓여야 돼요. 이 백초차라는 것은 5가지 이상의 약초를 이용해서 만든 약차나 이제 또는 겨울을 지내고 봄에 나오는 여러 식물의 새순을 모아서 만든 차를 말하는데요. 환자들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약초를 이용한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백초차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겠다며 나선 건강 고수. 그를 따라 향한 곳은 바로 백초차 재료가 가득한 비밀 창고. 그런데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아니 이게 다 백초차 재료라고요? 여기 70가지 정도 들었는데요. 70가지요? 예예. 아버님 그러면 이거 좀 세어봐도 돼요?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기술이 있으면 세리 보든지.
백초차 재료가 정말 70가지인지 진짜 세어봤다는 불굴의 제작진. 이 약초 모두 건강고수가 봄부터 가을까지 직접 준비한 1년치 백초차 재료란다. 보고도 믿기 어려운 광경. 정말 70가지가 맞다 맞아. 불굴의 의지로 71가지 약초 분류 성공. 70까지 냉기된다 했으니까요. 거의 다 찾지는 못했어요. 아직 저기 많이 있는데 전부 부스러지고 뭐 이렇게 말라서 모르겠어요. 무엇인지 잘.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인정?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강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오늘도 어김없이 예식장에 출근한 85세 건강 고수. 무료 예식을 하는 일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거야 저거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해야죠. 이렇게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신신예식장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대장암을 극복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백낙삼 최필순 부부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고즈넉한 마을에 위치한 두 번째 주인공의 집. 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맛있는 소리. 이 집 주부의 칼질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그런데 이 손의 주인공은 여자가 아닌 남자? 남편분께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맨날 하던 일이라 결혼해서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한다는 남편. 그렇다면 아내는 어디에 있는 걸까? 서재에서 만난 아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바뀐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는 그녀?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90년대 광고계의 퀸이었습니다. 박리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모델의 시작이자 90년대 인기 광고 모델 배우 박리디아. 뭐해? 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리라고. 제가 사실은 좀 보호받아야 될 건강 상태였었잖아요. 자궁 쪽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그 자궁에 상피내암 3기. 2003년 자궁 상피내암 3기 판정을 받았던 박리디아는 연기 활동까지 중단했는데 7년 동안 혼자 건강관리를 해오던 그녀는 2010년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사람에 대해서 뭔가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찾아보고 노력했던 것 같고 이전 건강을 위해서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내가 암 환자입니다. 힘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좀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하니까 그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됐느냐 그것이. 내가 당신 건강하게 만들어주겠다. 반드시. 그리고 그 나를 믿고 더 이상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결혼을 합시다. 결혼 후 아내의 건강을 위해 식품 조리학 전공까지 했다는 남편. 덕분에 결혼 후 1년 만에 아내의 자궁암이 완치됐다. 여보. 네. 냉장고에 고기 좀 꺼내줘. 땡. 암 재발 방지를 위해 식단에 신경을 쓴다고 하더니 웬 고기? 아니 고기는 오히려 피해야 할 음식 아닌가요? 암 환자들도 그 근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고기를 좀 먹어주셔야 돼요. 암 환자도 단백질 섭취는 필수. 한 갈매기살처럼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먹어라. 그리고 채소와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드디어 남편의 정성으로 차려진 건강 식단을 맛볼 차례. 그런데 고기에 웬 노란 가루?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안녕 맛있당당당.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밥 주는 것 같다. 대체 이 노란 가루의 정체는 뭔가요? 저희 안사는 그 암세포 억제와 면역력 증강 완전 탁월하고요. 저희는 매일 뿌려 먹습니다. 알려가지 마세요. 일할 때 제외하고는 항상 남편 옆을 지킨다는 아내. 설거지하는 뒤태도 어쩜 저렇게 섹시하신지. 칭찬하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쭉 하게 되니까. 남편의 사랑에 보답하는 아낌없는 칭찬까지. 그런데 남편을 지켜보고 있던 박리디아가 갑자기 사라졌다. 집안 어디에도 없는 그녀. 아내분 어디에도 안 보이시는데 혹시 어디 가셨어요? 아마 집 앞에 근처에서 샤워 줄 겁니다. 무슨 밖에서 샤워를 해요? 선 샤워. 마당에서 만난 아내는 가부좌를 틀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비타민 D가 어떻게 약물로도 사실은 약으로도 그렇게 잘 흡수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스킨하고 해가 완전히 닿을 수 있는 이 상태에서 햇빛을 받아들이는 듯이 하면은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음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D가 몸속으로 확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좋다네요. 매일 30분 정도는 따뜻한 햇볕을 쐬라. 비타민 D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식사 준비로 늘 수고하는 남편을 위해 이번엔 아내 박리디아가 나섰다. 좋습니다. 좀 오세요.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의문의 가루. 보기만 해도 건강이야 이거는. 항산화 작용, 그다음에 항암 효과에 좋다 그러면은 진짜 막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는데 특히 저는 이 벌화분을 먹으면서 벌화분이요?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뻐서.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고기에도 주고 뭐 반찬에도 뿌려주고 샐러드에도 주고 차에도 주고 그래서 늘 먹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꿀벌들이 꽃과 꽃을 다니면서 꿀을 모을 때 그 꽃에 있는 꽃가루들이 다리 부분에 붙게 되는데요. 이런 다리 부분에 붙어 있는 꽃가루 덩어리들을 우리가 양봉장에서 모은 것, 이것이 바로 화분, 비폴렌입니다. 벌화분 비폴렌은 꿀벌이 자신의 타액과 미세한 꽃가루를 뭉쳐서 만든 작은 덩어리다. 로얄 젤리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며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섭취 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부부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산화 효과가 높은 비폴렌을 매일 챙겨 먹고 있다가 다음 날 부부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의 한 병원. 병원만 오면은 항상 좀 긴장돼. 걱정하지 마. 뭐 이상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요. 근데 받을 때마다 그렇게 떨려요. 혹시 이상이 있지 않을까, 혹시 또 재발하지 않았을까, 막 긴장감이 항상 들죠. 과연 박리디아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지금 뭐 평소에 이렇게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봐서는 어떤 주변도 전부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관리만 잘하면 완치됐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뻐요. 눈물 날 것 같아요.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긴장하면서 오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 들으면 그때마다 또 한 번 감사하고 가요. 너무 좋습니다. 남편한테도 감사해야지. 네, 고마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산책길에 나선 부부. 건강 상태를 확인한 부부는 또 한 번 시름을 내려놓는다. 앞으로 건강관리 계획이 궁금해졌는데 이제 아내분 완치도 다 되셨는데 이제 어떻게 생활하실 거예요? 예전처럼 똑같이 그냥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 덜 받고 자연이 갖다 준 음식, 난 음식들 먹고 재미있게 사는 거지 뭐. 앞으로 뭐 근데 사실은 저 안 아플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뭐 잘 지켜주고 옆에서 항상 함께 해줄 테니까, 그치? 그래야. 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화이팅. 뭐가 화이팅이야? 화이팅! 자연식 식단과 꾸준한 노력으로 암을 이겨낸 부부. 가장 좋은 건강 비결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아니었을까. 자, 두 사람의 각각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저는 80대 중반의 이 어르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 자, 이분의 비결 백초차가 백초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 약재가 섞인 풀향 같은 게 나네요. 냄새는. 네. 자, 그럼 맛은 한약 있잖아요. 네. 근데 한약처럼 쓰지는 않은데
그걸 굉장히 순화시켜 놓은 약한 그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요. 향긋하니. 여기 보면 엉겅키 있거든요. 엉겅키. 이제 엉겅키의 실리마린 성분은 간암의 억제 효과에 대해서 이미 연구 논문이 많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생강 흔하게 이제 부엌에서 보는 거지만 생강은 몸의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암세포가 성장하는 걸 억제해주는 효과가 뛰어나요. 그래서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구기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향암 효과가 어느 정도는 밝혀진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디아 씨의 비결인 벌화분, 그리고 이제 비폴렌이라고 하죠. 네. 비폴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너무 예뻐요. 색이 너무 고와요. 각양각색의 이런 그 화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데, 꿀맛 나요? 또 달달한데요? 네, 꽃향기와 함께 달달한 맛인데요? 꽃의 화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겠죠. 꽃에 따라서도 굉장히 맛이 좀 묘하게 아, 다른 뭐가 맛이 들어가냐. 나요. 아, 그래서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구나. 무슨 그렇죠. 꽃에서 가져왔나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좀 많이 섞어가지고 제가. 욕심쟁이. 근데요. 왜요? 이거 씹는 맛이 있을 것 같고. 네. 아유, 역시 요거트랑 먹으니까 더 상큼하고 좋네요. 궁금한 게 저희 네. 채소도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어야지 영양 섭취로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벌화분도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양한 영양을 골고루 분포돼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그렇다고 건가요? 볼 수 있죠. 꼭 뭐 벌화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꼭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 꽃의 수술에서 묻은 이렇게 발에다가 묻혀가지고 벌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아기 벌들의 먹이로서도 쓰고 또 우리 여왕벌이 그 로얄 제리를 만드는 데서 저 화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비폴른 안에 그 뭐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해서 아미노산도 거의 20여 종. 그다음에 생리활성 물질이 다 합치면 거의 한 50종 가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중요한 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르게 음식을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네.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가능하면 인공으로 합성된 거나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천연의 식품을 천연에서. 가지고 흡수를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저거는 뭐 벌이 만든 천연의 식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영양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네, 화분이 뭐냐면요. 네. 그 꽃 수술에서 만들어지는 생식 세포,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정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아,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해가 확 이해가 되네요. 그렇네요. 왜냐면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자면 우리 보통 왜 활력 넘치는 사람을 스태미나가 넘쳐 있죠. 그렇죠. 네네. 이 스태미나라는 말이 스태미넘에서 나왔는데 이게 바로 꽃 수술이란 뜻이에요. 이제 그만큼 힘이나든가 에너지를 상징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번 주 닥터지바고와 함께할 체험단은 돌리고 라인 댄스에 푹 빠진 주부들. 저희가 바로 춤출 땐 누구보다 활기찬 모습.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요즘 들어 면역력이 부쩍 저하된 걸 느낀다는데. 다른 사람보다 추위를 굉장히 느끼고 감기가 잘 걸리면서 갑자기 체력이 이렇게 뚝 떨어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막 면역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나? 무슨 몸에 병이 있는 건 아닌가?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네, 여기 10분 모여 계시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활성산소는 각종 암 발생과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먼저 여러분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면역력 저하, 본격적인 검사에 앞서 간단한 테스트를 실시했다. 총 10개 문항 중 3개 이하면 정상, 4개부터는 주의, 7개 이상은 면역력이 위험한 상태로 봐야 한다고. 쉼없이 접히는 손가락이 야속해. 주부들의 면역력 상태 괜찮은 걸까? 체열을 통한 활성산소 수치 측정도 이루어졌다. 체험 전 검사 결과 주의가 필요한 4 이상의 수치를 보인 체험자가 3명. 이제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오늘의 식품들을 만나볼 차례. 블루베리 말린 거? 홍삼이 있지 않을까요? 버섯? 거문콩 같은 거? 체험단의 기대 속에 드디어 공개되는 두 주인공. 평소 구하기 힘든 두 식품의 등장에 체험단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폭발적. 때 아닌 토론까지 벌어졌다. 암 예방에 좋은 5가지 약초를 모은 백초차. 그리고 자연이 선물한 천연 영양제 비폴렌.
신중 또 신중하게 체험식품을 고르는 체험단. 과연 선택은? 한약 같은데 쌉싸름해요. 쌍화차 같은 거. 향이 좋아요. 왠지 모르게. 각각 두 팀으로 나눠 열흘간의 체험이 시작됐다. 백조차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누구보다 열심히 체험에 임하는 10인.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최인숙 남정희 주부. 하지만 다소 생소한 식품에 어려움을 겪는 체험자들도 속출했다. 체험단의 고민 해결을 위해 요리 전문가가 직접 현장으로 출동. 다양한 비폴렌 활용법을 알려주기로 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 달걀 볶음밥. 토마토에는 항암 작용을 하는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과 비타민 C가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익혀 먹는 게 그 영양 흡수에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C하고 항산화 효과가 높은 화분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효과도 2배, 맛도 2배가 됩니다. 맛도 영양도 찰떡 궁합. 꿀과 비폴렌을 1:1 비율로 섞어주면 아이들 간식으로도 그만. 비폴렌 꿀잼 완성. 과연 그 맛은? 화분하고 꿀하고 같이 혼합이 되니까 영양도 좋을 것 같고요. 맛도 달콤하니 괜찮은데요? 이번엔 백초차 체험단을 방문했다. 터지바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뿐 아니라 맛까지 잡는 활용법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 백조차가 암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백조차를 가지고 수정과하고 약밥을 만들어 드릴게요. 네,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네. 첫 번째 요리는 백초차 수정과. 우려낸 백초차에 특유의 향이 매력적인 계피를 함께 넣고 끓여주면 온 가족 영양 음료로 그만인 수정과 완성. 두 번째 요리는 백초차 약밥 만들기. 백초차에 밤, 대추, 잣 등 각종 재료를 넣고 불려놓은 찹쌀까지 넣어주면 맛은 물론이요 면역력까지 쑥 올려주는 약밥 완성. 백조차 향이 전혀 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아서 식구들과 같이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잘 먹을 것 같아요. 맛있게. 열흘간의 체험이 모두 끝나고 주부들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모두들 자신만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인데 백초차를 끓여서 먹었는데요. 먹으면서 제 몸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았고 그 기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면역력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라분 먹고 나서 며칠 안 됐지만 좀 건강해진 느낌이고 면역력도 올라가는 느낌. 실제로도 건강에 변화가 생겼을까? 다시 한번 활성산소 수치를 검사해 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백초차 체온과는 평균 0.3, 비폴렌 체온과는 평균 0.5 정도 감소. 그리고 두 팀의 대결에선 비폴렌 체온군이 약 0.2 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섭취 후에는 활성산소가 모두 긍정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명수님의 경우에는 6.7의 높은 활성산소가 5.6까지 떨어지는 큰 변화를 보였었는데요. 단기간에 보인 효과로선 높은 효과이지만 꾸준히 운동요법과 함께 이렇게 면역을 높이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간이 좀 짧긴 해요, 그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시면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최인숙 씨는 어떤 변화를 느끼셨어요? 저는 소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때가 됐다 그러면 배가 고프고 매일 흡연하시고. 비폴렌 드신 우리 남정희 씨는 어떠셨어요? 아, 네. 저는 피로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피로감. 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교육이 있어갖고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했거든요. 네. 전에 같으면 끝나면 막 만사가 귀찮았는데 그게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씩 해주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도 마찬가지죠. 이미 발생하고 나면은 사실 큰 희생을 치러야 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실 수 있는 두 분처럼 열심히 이렇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의사다 보니까 그런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뭘 먹어야지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간단하게. 그런데 그런 게 실제 있으면은 제가 아마 노벨의학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로 암을 다 막을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네. 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월은 당신의 피부에 흔적을 남긴다. 피부 노화의 원인 진피층. 진피층이 바로 피부의 탄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피부 탄력을 지켜주는 특별한 비법의 정체는 상상 초월 맞춤형 피부 진피층 관리법 대공개. 탱글탱글하죠? 이게 콜라겐 섭취죠. 동안의 특급 비밀 피부 진피층의 모든 것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